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가요,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아르헨티나 하면 이 퍼주기의 대표 나라인데요. 그렇게 된다는 이 포퓰리즘 들어보셨죠?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좌파 정권의 득세가 있었습니다. 이 1983년도에 민주화됐거든요, 아르헨티나가. 근데 그 이후 최근까지 포퓰리즘 정권이 아닌 경우가 따져봤더니 작년에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 그리고 마크리 대통령 단 2명뿐이에요. 이거 말 다 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정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마구마구 퍼주겠죠. 일례로다가 2019년도에 당선된 페르난데스 대통령, 이 양반은 또 각종 보조금하고요 복지 혜택을 무지한히 남발했습니다. 남발하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가 재임한 4년 동안 국가부채 나라빚 얼마냐? 무려 125조가 늘었습니다. 플러스가 됐어요. 여기에 더해갖고 재정 적자가 자꾸 나니까 이거 메꾸겠다고 중앙은행을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해갖고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그가 재임한 4년 동안 통화량은 4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는 폭락하죠.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당연히. 페르난데스가 집권한 4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무려 840%. 와, 거의 10배 육박합니다. 이거 돈이 아니라 휴지다, 휴지. 외환 보유액도요, 약 27조로 반토막이 나 버렸고요. 이 사실상 이 외환 보유액에서 차입금, 그러니까 빌린 돈, 요거 빼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 아르헨티나는 IMF 국제통화기금 거기 IMF한테 60조 정도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이거 근데 올해 9월 달부터 이제 갚아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등판한 구원투수가 누구냐?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죠. 밀레이 대통령인데요. 아, 이 양반이 또 그렇게 도라이예요. 예, 유세장에다가 전기톱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야? 그동안 남발되던 에너지 및 교통 등 각종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을 팍팍 줬는데 그거하고 이 각종 복지 혜택을 다 잘려버리겠다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의 공약을 보면은요, 각종 보조금 다 없애겠답니다. 그리고 공공 지출도 15%나 줄여버리고 이 공무원들 다 자르겠네. 각종 또 규제도 다 풀어버리겠대요. 그리고 공공 부문도 다 민영화시키고 대부분의 세금도 다 없애겠답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요, 거의 이거 무정부주의자 수준이에요. 뭐 아나키스트야 뭐야. 여기에 더해갖고요, 총기 자유화도 또 시행하겠다고 그러고 되게 많아요. 무엇보다도 이 중앙은행을 없애겠답니다. 법정 통화를 그래서 페소화해서 달러로 바꾸겠대요. 그러니까 달러를 법정 통화로 쓰겠대요. 이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여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통화 주권, 화폐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건데 이거 금융위기, 경제위기라도 닥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환 보유액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즉 달러가 없다는 건데 이 당장 법정 통화를 어떻게 달러로 바꾸겠습니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과거 1989년부터 10년 동안 집권한 메넴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양반도 달러로 경제를 안정시켜 보겠다고 설쳐댔다가 경제 위기로 페소화가 개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페소화의 상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페소화는 폭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환율이 한마디로 개판인 겁니다. 공식적인 달러당 페소화 환율은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1달러당 366 페소예요. 근데 그나마 이것도 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환율을 묶어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 겁니다. 근데 이 또 달러 암시장 있거든요. 아르헨티나에 보면. 근데 이 달러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이거는 완전히 시장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이 환율을 보면 얼마냐? 아, 가관입니다. 1달러당 1000페소가 넘어버렸어요. 이거 휴지야, 휴지. 여기에 밀레이는 또 취임하자마자 환율을 또 끌어올렸어요. 즉 달러당 366페소 하던 거를 갖다가 달러당 800페소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 페소화 가치를 확 떨어뜨려 버린 거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나름대로. 이 앞서 말한 대로 외환 보유액의 바닥이다 보니까 화폐가 지금 당장 법정 통화를 달러로 못 바꾸잖아요. 달러가 있어야 바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팍팍 떨어뜨려 갖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럼 수출이 잘 된다 이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래갖고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한 뒤에 이제 법정 통화를 달러로 바꾸겠다. 뭐 그런 생각이에요. 예. 여기에는 재정 적자에 이어서 무역 적자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도 안 되고 이제 무역도 자꾸 적자가 나니까 좀 그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갖고 수출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또 수출도 좀 흑자로 돌아서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도는 좋은데 이 바람에 서민들만 지금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폐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바람에 물가는 더 오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오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 사실 그동안은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공정 가격이라는 이름을 매겨가지고 이 기업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래갖고 생필품 가격을 더 올리지 못하게 묶어놨었어요. 근데 밀레이가 이 공정 가격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이제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일례로다가 이 바람이 1.5리터 콜라 있잖아요. 그거 한 병 가격이 3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1,000원 하던 게 3,000원이 된 거예요. 3,000원 3배. 이 바람이 인플레이션은 더 미쳐갖고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예. 한편 밀레이는 재정 지출도 팍팍 줄이겠다요. 돈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조금 다 삭감하고 교통 보조금도 다 삭감하고 사회보장 서비스하고 연금을 또 삭감하겠대요. 연금. 한마디로 이제 돈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GDP의 총 약 3%에 해당하는 재정 지출을 줄여버리겠다. 그래서 재정 흑자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밀레이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개혁안을 미친 듯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친놈 같아요. 그냥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취임한 지 3주 만에 무려 1,000개에 달하는 개혁안을 내놨어요. 지도 아마 다 모를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뭐가 있는지 지금. 그가 내놓은 개혁안들로 서민들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일례로다가 가스요금 중에서 생산 원가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또 축소. 그러니까 보조금을 뭐 3분의 1로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스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또 이어질 거예요. 전기요금이네 뭐네 이런 것까지 다 덩달아 뛰죠. 이거 이럴 확률 거의 100%입니다. 이제 장작대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요. 밀레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거나 아니면 시장주의자, 완전한 시장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 앞서 제가 보조금 없애겠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전기차에다가 주던 보조금 안 주면 차값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가죠. 비싸지죠. 에너지에 주던 보조금 없애면 당연히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다 오르죠. 전력공사 같은 거 민영화하면 당연히 또 요금 오르죠. 폐소와 가치도 떨어뜨렸죠. 당연히 물가 오릅니다. 공정 가격도 없어버렸죠. 당연히 물가 오릅니다. 이러면 국민들 이거 들고 일어납니다. 경륜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개혁은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는요. 사실 이 나라는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땅이 비옥하답니다. 땅의 토양이 되게 비옥하고 광물 자원이 또 풍부해요. 아르헨티나는 과거 대공황 시절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탑10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르헨티나가 지난 2022년 기준으로요. 1인당 GDP 기준을 보니까 67위, 67등에서 곤도박질 쳤죠. 빈곤율은 지금 현재 58% 육박하고 있습니다. 58%. 바꿔 말하면 인구의 58%인 약 2,700만 명이 가난해요. 다 그지야. 이 중에 15%는 또 극빈층, 그지 중에서도 상그지에 해당하고 있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에 더해갖고 각종 대규모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그러니까 오늘 그 3월 달인 아까 제가 뭐 가스요금이고 뭐고 보조금 다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축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요금 분명히 오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오는 3월이나 벌써 지금 3월 달이죠. 3월 달이나 4월쯤 되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빈곤율은 최대 60%까지 오를 거라고 다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그지라는 소리예요. 예. 야,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아르헨티나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
아까 뭐 신이 내린 그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했는데 이 뻑하면 디폴트야. 한두 번 냈어요 디폴트를 그동안. 예? 뻑하면 IMF에다 손 벌리고 좀 도와줘 이러고. 예? 이 여기에는요 군인 출신인 뭐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후안 페론이라는 인간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대통령을 무려 3번이나 시원하게 해드셨어요. 1946년도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뭘 했냐 도대체 노동자 임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연간 25%로 올렸대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거를 125만 원으로 월급을 확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주기를 이제 제대로 퍼주기를 시작한 거죠, 이제. 예. 근데 이 양반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자기가 이 정권을 잡은 그 정치적 기반도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들이 도와줘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노동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올린 거고 막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948년도에는 공공지출이 GDP 대비 40%를 넘어섰어요. 공공지출이.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가 또 1949년부터는 무역 적자까지 나요. 무역 적자. 이것까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당연히 오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후안 페로는 1955년 못 살겠다 그래갖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것 때문에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3년 대선에 다시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또 뽑아줬네? 근데 다음 해에 노안으로 죽었대요. 이게 뭐야.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세력들이 정권을 계속 잡는데 정권만 잡았다 하면 그 후안 페론의 퍼주기 정책을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 따라할 거 따라해야지. 기업들도 다 국유화해버려요. 국유화하는데 기업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수출도 안 돼요. 후안 페론의 망령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아르헨티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 모양 저는 너무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개혁하는 건 물론 좋은데 그 내용이 너무 과격하고 속도가 너무 빨라. 최근 밀레이는 그가 내놓은 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요. 의회가 이제 야 이거 안 돼 하고 자꾸 이제 통과 안 시켜주고 퇴짜 놓으니까 대통령령을 동원해갖고 의회를 제끼고 지가 하겠답니다. 그냥 그래? 그럼 말어 이러고 니네 필요 없어 이러고 불안합니다. 이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라서 밀레이가 더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여소야대거든요. 최근 반짝하고 또 재정 흑자를 이루기는 했어요. 밀레이가 정권 잡고 나서 재정 적자였던 게 재정 흑자로 반짝하고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밀레이 이 양반이 이것 때문에 아 그래 나는 하면 되는구나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러고 더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 재정 흑자도 불안해요. 그 견고한 경제성장 없이 그냥 보조금 삭감하면서 이게 뭐야 그냥 쥐어 짜는 거죠. 마른 수건 짜듯이 돈 안 쓰겠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쓰고 막 쥐어 짜고 허리띠 졸라매서 얻은 재정 흑자가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밀레이는 정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소통을 그러고 잘 안 해요. 이 한편 또 그 밀레이가 취임하고 나서 물론 뭐 몇 달 안 지났지만 이 빈곤율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을 보면은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최고치를 찍었어. 그리고 올해 1월달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대를 찍었어요. 당연히 물가 오르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이거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0%가 넘을 것 같아요. 화폐 가치를 저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안 오르겠어요? 20대 청년이 또 고압선 훔치다가 최근에 또 감전사했답니다. 야, 얼마나 이게 물가 상승이 심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폭주하는 밀레이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만간에 아르헨티나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폭동. 밀레이의 개혁안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이거 매우 불안하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